이번 강좌는 개발행위입니다. 앞서 개발행위라는 건 공적 개발이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 사적 개발이라고 여러분들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시험 문제 대비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개발행위가 있는데 공적 개발이 있겠고 사적 개발이 있다. 그럼 공적 개발을 도시군계획 사업이라고 지칭한다면 여기는 사적 개발은 여기에 지장을 초래하지 말아야 돼. 지장이 없어야 돼. 그래서 지장을 초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사적 개발은 금지시켜 놓습니다. 이걸 초래하지 않게 해서 이걸 금지시켜 놔요. 그럼 반드시 지장 초래하지 않는다면 이 금지를 갖다가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금지를 갖다가 뭐 해야 되겠어요? 해제해 줘야 되겠죠. 그럼 금지를 해제해 주면 그놈을 허가라고 하는 거예요. 허가는 법에서 금지 해제를 허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 개발행 허가가 원칙적인 허가다 하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 내용이. 그럼 이럴 경우에 도시군계획 사업 때문에 지금 사적 사업이 금지되어 있다 풀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시군계획 사업은 허가받을 일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때 이 도시군계획 사업은 원칙이 누가죠? 특광자 시장 군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개발할 때는 허가할 때는 특광자 시장 군수한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권자가 특광자 시장 군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의 행위의 그 유형은 바로 뭐냐? 가장 쉽게 생각해봐야죠. 이런 거. 내가 개발행위 한다 뭐 생각해요? 집 짓고 터 닦는 거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건축물의 건축, 그다음에 공작물의 설치, 이것도 같은 의미겠죠? 그다음 터 닦는다, 토지형질 변경. 그럼 토지형질 변경은요, 이거는 지목 변경도, 지목을 변경하는 것도 포함시킬 수 있어요. 근데 지목 변경을 포함시킬 수 있지만, 전답 사이의 변경, 전답이란 뭐죠, 여러분들? 물을 상시로 되느냐 안 되느냐 알죠? 그러니까 전답 사이 변경은 굳이 허가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전답 사이의 변경은 허가받을 필요가 없구나 볼 수 있어요. 그럼 토지형질 변경 중에 토석을 채취한다. 내가 택지를 개발하는데 갑자기 암석이 있다. 그럼 채취한다. 허가받을 일이 없어요. 이미 개발은 허가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에 했다면 당연히 받을 필요가 없지만 별도로 토석 채취. 우리가 이제 뭐가 있겠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흙이 필요할 때가 토치장 있지 않습니까? 채석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할 때는 허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가져가는데 제가 이렇게 세 가지는 위로 묶습니다. 왜 묶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여기는 공사를 수반합니다. 위에 거는. 공사를 수반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요게 따라가요. 준공 검사가 필요하고 준공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 자, 이걸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위에 거는 준공 검사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여러분들 토지 분할. 이 토지를 분할하는 것은 나대지 경우만 해당하는 겁니다. 나대지 경우. 그 다음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 경보지 녹관자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적치하는 거. 울 바깥에 적치할 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경우 보시면 내 땅이 있는데 녹지지역이 있어. 그러다가 친구가 야 고물상 영업한다. 거기다 물건 싸놔라. 야적하겠다. 그럼 허가받아야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같이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공사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준공검사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는 바로 이런 것이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 변경, 토석 채취, 또 토지 분할, 물건의 적치. 이런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조심할 것은 몇 가지 포인트를 잡아야 되겠죠. 자, 우리가 도시군계획 사업은 허가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토지형질 변경 중에서 토석 채취는 받지 않는다. 중에. 그다음에 지목 변경 받았는데 전답사의 변경 받지 않는다는 거. 또 토지를 분할할 때는 분명히 나대지해야 돼. 나대지. 건물이 없는 걸 얘기했죠. 건물이 있으면 건축법이 적용받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대지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내용이 여러분들 원칙의 기역서부터 비읍까지 되어 있는 거다. 볼 수 있어요. 다음 이런 걸 갖다가 개발의 허가 대상인데
이런 허가받은 사항을 갖다 이제 변경하겠다. 그럼 변경에는 새로운 애니까 다시 허가받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불구하고 여기 경미한 경우는 가가지고 이런 내용이다 하고 통지하면 끝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유일하게 이런 내용이 있다 하는 것을 갖다가 가서 통지합니다. 누구한테? 시장군수구청 특광자 시장군수한테 통지를 해버려요. 그 경미한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과거에 출제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여러분 교재해 봅시다. 거기 변경 허가 그래서 기억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사업기간 단축. 사업기간을 단축할 때는 연장할 때는 분명히 허가가 받지만 단축할 때는 변경이잖아요. 그래도 가서 시장군수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통지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또 사업 면적 5% 범위 축소. 그다음 법령 개정에 따라서 변경된 허가받은 사항을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되겠다. 이제 앞으로 이제 측량수로 조사 및 제어 법률이 바뀌겠지만 어쨌든 공간 구축 및 정보에 관한 법률이 바뀝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대로 쓰세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 이런 경우는 경미하기 때문에 그냥 통지만 하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위에 있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여하튼 토지형질 변경, 토속 채취를 할지라도 타법을 적용받는 것이 있어요. 타법에 적용받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게 개발의 특례입니다.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 산림이 있단 말이야. 산림. 산림에서 임도를 설치하겠다. 그 임도라는 건 뭐냐면 나무를 기를 때 필요한 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오히려 국토위계획 법률을 적용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이건 임도라는 건 나무를 잘 가꾸기 한 겁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하는 법률을 적용받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사방사업하겠다. 별도의 사방사업법이 있습니다. 근데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지역, 산림에서 개발행위를 하겠다. 그걸 보존할 때 개발하면 많이 개발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때는 개별법을 적용받아서 산지관리법을 적용받으면 되겠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많이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도 하고 밑에 거는 타법을 적용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쭉 정리하면 되는데요. 이제 그럼 보면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 중에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디귿에 보면은요, 디귿이 아니라 디귿 위에 보면 C번이 있을 겁니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 그럼 비닐하우스 안에 육상 어류 양식장을 설치하겠다. 저를 연상하면서 자, 일반적으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 하겠다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양식하는 걸 가져다가 굴을 갖다 채취하다가 그걸 소위 까지 않습니까? 그런 걸 위해서 비닐하우스 였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요. 그런데 육사에다 어류 양식을 하겠다. 그건 허가 받아야 돼. 그런 것은 자 조심하면 되겠고.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미음벌에 보면 나올 거예요. 미음벌 보면 토지 분할이 있습니다. 사도법에 의한 사도 개설 허가. 이건 타법 받았잖아요. 굳이 받을 필요가 없어요. 또 토지 일부를 공공용지, 공용지로 분할하기 위해서 행정재산 중 용도 폐지된 것을 갖다 일반적으로 매각한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가지고 가끔가다 출제돼요. 자, 그럼 그렇게 필요한 것만 포인트를 잡으면 되겠고, 이제 개발행위 절차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개발행위 절차를 갖다가 보시면 제2 개발행위 절차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이 개발행위 절차를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개발행위 절차는 여기에 개발행위가 대상 있잖아요. 지금 대상이 몇 가지가 있었죠? 5가지 여기 있죠. 건축물의 건축서부터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의 적치. 요게 있다면 가서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 사람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신청할 때는 당연히 신청서가 있어야 되겠고 거기는 뭐가 있어야 되면 알 수 있어요? 계획서가 있어야 되는구나 알 수 있어요. 그 이 계획서는 반드시 첨부하는 것은 아니면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신청을 하는데 누구한테 하는 거냐? 허가권자는 누구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도시사, 자치시장, 특광자, 시장,
군수가 허가권자예요. 그럼 이 사람한테 허가를 신청하는 겁니다. 허가해 주세요 하고 그럼 여기 있는 요 사람은 이걸 가져가기 위해서 심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심사에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은 크게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기준으로서 5가지가 있고 그 다음 용도별 기준으로서 3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심사를 갖다 한다. 그럴 때 그 기준을 갖다 우리가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 기준은 일반적 기준이 거기 나오죠. 자, 일반적 기준을 보면 1번 보면 용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개발 행위의 규모 있죠. 규모가 적합해야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규모가 있어요. 여기는 규모 5,000짜리가 있고 1만짜리가 있고 3만짜리가 있어요. 5,000제곱미터 미만이 있겠고 1만 제곱미터 미만이 있겠고 3만 제곱미터 미만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요 2가지만 외우면 돼요. 5,000과 3,000만 외우면 돼요. 박스를 외우면. 그러면 5,000은 바로 뭐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보 5,000이다. 자동차 보험의 5,000이다. 그럼 자연 환경 보전 지역과 보전 녹지는 5,000. 그 다음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은 3만. 그럼 나머지는 당연히 다 1만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에 5,000을 가입해서 공갈단이 3만이다 이렇게 배우시면 더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미만입니다. 미만. 그 다음 이렇게 용도가 가져갈 때 주의할 것이 있어요. 이 중에서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박스 위에 있습니다. 또 그 규모는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농어촌 정비 사업을 할 때는 따로 규모를 제한할 수가 있다 하는 것도 아셔야 되겠어요. 다음 이제 넘기시면 뭐가 나오냐. 2번째 있겠죠. 자, 어디 어긋나지 말아야 되는 2번째는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든가 성장관리 방안에 어긋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요거고 3번째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걸 지장을 초래하면 되고 여기는 여기에 어긋나서는 안 되는 거고 어긋나서는 안 되는 거고 자 그럼 여기 도시군 계획 사업에 지장이 있는 문제는 누가 더 알죠?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에다가 의견 청취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누구한테 의견 청취냐?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 의견 청취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다음 네 번째는 주변의 경관 또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이걸 깨트리면 안 되는 거죠. 개발에 한다 할지라도. 다음 네 번째는 기반시설의 설치 및 확보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기반시설이 필요한지 안 한지는 누구한테 알아야 되냐? 역시 의견 청취해야 돼요. 관리청한테. 그래서 관리청한테 여기 보면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청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청 의견을 청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 청취가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일반 기준에 적합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개발할 때는 무조건 허가해 주겠지만 유보된 데다가 보존한 때는 전문가한테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용도별이 뭐가 있느냐? 시가화 용도. 시가화 용도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어차피 개발할 때입니다. 이 요건을 갖췄으면 당연히 해줘야 돼요. 무조건 쉽게 해서. 그런데 유보 용도가 있고 보존 용도가 있어요. 그 얘네들은 때로는 강화, 때로는 완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심의를 거쳐야 돼요. 어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유보는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고 여기는 보존 용도는 강화만 합니다. 보존할 곳에서 개발을 한다면 강화시켜도 되겠죠. 그럼 보존 용도는 뭐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아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여기 유보 용도 자 시가 용도 그런데 시가 용도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유보 용도는 계획관리지역 알겠죠?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말고 생산관리지역 그 다음 자연녹지지역 요게 있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당연히 보존관리지역이 보존 용도가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 두 번째는 여기 중이니까 성장관리 방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거죠. 이게 또 나올 확률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갖다 별표 쳐놓고 꼭 아시기 바랍니다. 성장관리 방안은 특광자 시장 군수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지역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미리 여기는 기반시설의 설치 변경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파주에서 제일 먼저 성장했던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갖다 볼 수 있냐면 개발의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뭐하자고 볼 수 있어요. 개발의 압력 받고 있는 데는 시가용도보다는 유보용도죠. 그 유보용도니까 앞을 봐서 더 개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죠.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곳은 개발의 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두 번째는 주변의 토지 이용이나 교통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향후 시가가 예상되는 지역. 세 번째는 주변과 연계돼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이런 경우입니다. 그 여기는 분명히 반드시 난개발 없애야 되니까 앞서 배웠죠. 지구단위 계획 중에서 도시역 안이나 바깥이나 반드시 들어갈 거 두 가지.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있어요?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도 성장관리 방안에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거기에 A, B, C, D, E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두 가지 A와 B 그랬는데 기반시설 배치 규모 B라고 하는 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구나 볼 수 있어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고 절차는 주민의 의견 청취를 반드시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는 겁니다. 이렇게 줘요. 그러면 이와 같은 기준을 맞췄다면 가서 심사할 때 여기 보면 협의 다음에 뭘 같이 관계기관과 협의한 다음에 심의하겠죠. 그래서 심의는 생략될 수도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디다 심의하는 거냐?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심의를 해요. 그러면 심의 생략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2번에 보면. 그래서 타법에서 이미 받았다든가 아니면 지구단위 계획이나 성장관리 방안이 이미 있다 하면 난개발 여지가 없잖아요. 그럼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환경영향평가법, 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농어촌정비법, 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련 법률에 의해서 사방사업에서 이미 받았기 때문에 굳이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협의 심의해서 처리를 해줍니다. 그럼 처리는 신청한 날로부터 며칠 내 처리하는 결치면 15일 내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15일 내 하지만 그 안에 협의 심의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보면 7번에 있죠. 처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한다. 자, 허가할 수도 있고 불허가 처분을 해줄 수 있어요. 불허가 처분 반드시 뭐로 해주냐면 서면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며칠 했냐? 15일 내 해줘야 된다. 그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네요. 협의 심의는 어디에 들어가지 않는다? 15일 내 들어가지 않는다. 자,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 허가를 해줄 때 요게 문제 될 수 있어요, 이제. 허가를 해줄 때 허가해주면서 조건부 허가가 가능할 수 있어요. 무슨 허가가 가능하다? 조건부 허가. 그 이때 이 조건부 허가라는데 조건부 허가는 사람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 성부를 매기게 하는 걸 조건이라고 합니다.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죠. 우리 뭐 어디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는 것처럼 못 믿으니까 그래 너 못 믿겠으니까 돈 예치해. 그래서 뭐를 예치하면 이행 보증금을 예측해 하는 거예요. 그 이행 보증금은 공사비의 20%를 현금 또는 보증서로서 예측해 하는 겁니다. 그 이때 이 이행 보증금의 예측 사유가 있어요. 그 이 사유는 우리가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해도 돼요. 자, 뭐라 그러냐? 비굴하게 발차기 하는 사람 돈 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 교재로 봤을 때 보면 이런 면이 무슨 뜻인지 그거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있었고 또 굴착이 있었고 거기 보면 있죠. 그러면 자 이런 경우네요. 순서 무시하고 본다면 비굴하게 발차기 비탈면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토지를 굴착하면 집안에 붕괴 우려가 있다. 발파를 하면 주변 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토소로만 차량해서 주변 환경에 오염시킬 수가 있다. 그 다음 기반시설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럼 이런 경우는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공사비의 20%를 예치하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 공공기관 조례로 정하는 경우 있어요. 이건 예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치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 그래서 예치 특례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 공공기관 이들은 예치하지 않는다. 그 예치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서로 예치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요. 그럼 이와 같이 조건부하에서 허가를 받았다. 근데 이제 문제는 바로 뭐냐? 이 조건부 허가 말고도 뭐가 있을 수 있냐면 허가 제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한 이건 사전에 고시해 줘야 되죠. 아, 이 지역은 난개발 여지가 있고 문화재가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제한합니다. 일단은 할 수 없다는 소리지 아주 못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시험 문제 잘 출제되는 거예요. 그 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제한권자가 있어요. 제한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도 있고 시도지사도 있고 시장 군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면 국토장관은 시도자 의견, 시도자는 시장 군수의 의견 청취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절차는 어떻겠냐? 절차는 전문가한테 들어야 돼요.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그러고 여기 보면 미리 사전에 뭐 해야 되겠다. 여기 의견 청취해야 돼. 누구한테? 시장 군수한테 의견 청취. 그러고 심의 거쳐서 사전에 고시라는 거예요. 사전에 고시. 이런 건 이렇게 해서 제한됩니다. 하고 고시. 그 이때 제한 사유가 있어요. 제한 사유를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제는 제한 사유와 기간이 출제되는 거예요. 그 이때 제한 사유는 어떻게 공부하느냐? 5개인데 녹계, 수문, 지기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녹계, 수문, 지기도. 자, 원칙적으로 제한 기간은 1회안에서 3년 제한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무슨 뜻이야? 녹지지역 계획관리제에서 조수류가 있다, 우량농지가 있다, 수목이 있다. 그럼 얘는 그게 없어질 때까지 계속 제한할 수 있고 문화재가 있다, 경관, 환경을 해칠 수 있다. 그러면 제한했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지만 여기 봐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됐다. 그럼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된 그러면 3년 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그랬으면 1년 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수립 중에 있다. 그럼 얘네들은 다 계획을 수립 중 ING형이네요. 그럼 ING형이니까 어떻게 돼요? 자, 언제까지 참으라고 얘기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3년 플러스 1회안에서 2년 더 참아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기도, 경상말 지기도, 이거는 최장 5년까지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시험제. 그러면 뭐라고 쓰냐? 문화재가 해칠 우려가 있다. 그럼 개발행위를 제한하는데 최장 5년이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보면 돼요.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수립 중에 있다. 그럼 수립할 때까지인데 최장 5년 맞는 소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재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1번, 2번, 3번, 4번, 5번 돼 있고 제한 절차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다음 시장군수의 의견 청취를 거쳐서 뭐한다? 사전에 고시한다. 이런 말이 있었죠. 그럼 또 이걸 이유가 없었으면 해제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같은 허가를 받았어요. 허가를 받았으면 이제 개발행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개발행위 끝나는 건 뭘 받아야겠죠? 준공검사. 준공검사는 누구한테 받을 것인가 하는 걸 봐줘야 되겠죠. 이건 이미 앞에서 이쪽 갔습니다. 자, 앞으로 갔던 거 안 지우고 꼭 생각해 봅시다. 앞에 보면 이쪽 가봐요. 여기 보니까 뭐랬어요? 건축물의 건축,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는 공사를 수반하니까 준공검사 받아야 된다. 근데 밑에는 준공검사 받을 필요가 없다. 뭐 때문에? 공사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이제 위반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6번에 보면 위반이 나옵니다. 허가 위반 시 조치. 그럼 일단, 위반했던 거 다르겠다. 그럼 뭐라 할 거냐. 그거 원상 회복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원상 회복에 따르지 않는다. 그럼 이행 보증을 가지고 할 수 있고, 부족하면 더 할 수 있고, 이렇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렇든 개발행위가 됐다면 그 공공시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기속시켜야 되죠. 왜? 앞서 기반시설 설치를 조건했다. 그럼 그 기반시설 설치를 조건했으면 기반시설 설치됐으면 관리청한테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죠. 행정청에 했든 비행정청에 했든 개발했다면 공공시설로서 관리청은 무상기속인 겁니다. 무상기속이다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세요. 자, 이게 포인트란 말입니다. 그 다음, 그러면 이때 시기는 바로 뭐냐? 행정청에 했다. 그러면 청산 문제 따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세부 목록 고시가 돼서 통지하는 게 아니라 통지하고 세부 목록 고시하면 끝나는 거지만 세부 목록. 그러나 비행정청은 청산관계 끝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세부 목록부터 고시하고 준공검사 해서 통지해야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있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재의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이 개발행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난개발의 문제예요. 그래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이제 두 가지 관점이 남았습니다. 앞서 개발행위 허가 신청할 때요. 여기 보니까 뭐가 있냐면 신청서에다 계획서를 첨부하느냐 안 해야 돼 있죠. 첨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어떠냐? 개발밀도 관리구역. 왜? 기반시설 설치하려도 이미 건물이 찼어. 그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때 하는 것. 그래서 이제 다음 강좌는 뭐에 대해서 나가냐면 이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것.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여기서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